안녕하세요. 음, 저를 통하여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집사님들을 통하여 부산에 이모집이 생기게 됐거든요. 그 스토리를 짧게 좀 나눠드리면, 오이 패밀리가 우리 밥톡 조카들을 이제 1대1로 매칭한 건 22년 11월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전에는 그 한 달에 한 번씩 밥톡 안부를 묻고 잘 지내는지, 그러니까 연결 통로의 역할만 했었어요, 사실. 그러다가 23년, 1년 되는 시점쯤에 그때까지 한 번도 못 본 친구들도 많았고, 저는 아직 밥톡 조카가 3명은 못 봤어요. 전라도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한번 모이자, 우리. 그래서 그 별이 빛나는 밤 1회 모임을 서울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이모집이 없을 때였으니까 장소를 구하는데 장소 섭외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이 다 같이 모이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공연장 같은 데도 안 되고. 그래서 장소 섭외를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어쨌든 모였어요. 근데 처음 만났는데 그 처음에 그 1시간이 아이들과 이모의 마음을 활짝 열어준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공간이 너무 필요하구나를 이제 느끼게 되셨고, 그래서 12월부터 공간을 찾았어요. 서울 이모집을. 그런데 서울은 부산보다 마음이 조금, 이게 유튜브 들어가, 조금 더 차가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을 막 서치하고 와 여기 너무 좋다 했는데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이 이 공간에서 이런 일들을 할 거야 하면 임대인분들이 다 반대를 하셨대요. 여기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6개월을 넘게 공간을 찾았었대요. 그래서 끝끝내 찾은 곳이,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 그 오이 패밀리의 가장 큰 후원 업체인 오이 마켓, 그래서 건물 2군데 옆에 있는 건물, 강남에, 논현동에 그 건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서울 이모집이 생겼어요, 처음. 작년 7월 말에서 8월 초에, 복날, 그, 그랜드 오픈했어요. 그래서 그날 첫 메뉴가 삼계탕이었거든요, 서울에.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이제 처음 와서, 그때는 우리 같이 이렇게 연결된 친구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몇 명 안 왔었어요, 서울 이모집에. 지금도 아마 부산 친구들보다 훨씬 인원수가 작을 거예요, 서울 이모집 모이는 친구들이. 그런데 모여서 그냥 밥 해주고 뭐 이렇게 만나고 하는데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이 정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친구고, 그러면서 서울 이모집에서 이 아이들과 만남을 통해서 이모님들이 느끼는 게, 이 공간이 정말 그냥 공간인데 공간이 주는 힘이 생각보다 아이들과 이모들에게 너무 큰 영향이 있다는 거를 체감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국에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가고 싶어도 이제 거리상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가면 좋겠는데 이제 사실 아이들보다 이모들이 더 안 다녔어요. 우리도 가고 싶은데 서울은 너무 멀어요.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다들 우리 지역에도 생기면 좋겠어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작년 11월에 저는 이제 부산 지역의 그러니까 전국의 리더십들이 있는데 저는 부산 지역 입금위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입금위 모임이 11월 중순에 있었어요. 근데 그 2주 전에 아이들과 이모들이 만나는 별이 빛나는 밤을 했는데, 사실 제 조카는 창원에 있거든요. 근데 창원에 있는 조카도 못 온다 그래서 저는 신청을 했다 안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냥 가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때 저희 남편도 같이 가자 했는데 이제 기차 티켓을 2장을 예매했어서 그냥 가보지, 뭐 2주 뒤에 또 올 거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자 얘기했는데, 그때 이모집에 이제 나눔을 통해서 와, 서울 이모집에서 일어난 일들이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저희 남편도 가서 막 나눔을 하면서 자기는 발을 빼려고 하는데 계속 여기에 있다면서 나눔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 역할에 사실은 우리 기대나무가 너무 컸었어요. 삼성 희망맨도 팀장님을 시켜주시는 바람에 발을 계속 못 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리 준비 청년을 돌보는 관계를 맺는 일에 저와 남편을 하나님께서 계속 붙들고 계셨는데, 그 2주 뒤에, 그 전에
저한테 긴급 청년이 대전에 살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하나님이 놀랍게 또 저를 알게 해주셔가지고 오이 패밀리에 얘기를 해서 오이 패밀리 본부에서 그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오이 패밀리 본부는 서울에 있고 얘는 대전에 있으니까 뭔가 거리상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좀 케어하면 좋겠는데 마땅한 이모가 없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 별이 빛나는 밤 그때 제가 이제 그 진암 대표님하고 얘기를 이제 하면서 모임 직전에 우리의 대전에 참 그 아이를 어떻게 돌볼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제 스케줄이 돼가지고 진암 대표님 강의를 하시고 하는데 갑자기 저 앞에 한 분이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분이 부산의 오이 패밀리를 섬기시다가 그 남편분이 건축 그 관련 일을 하셔가지고 그때 경기도 어디로 이사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 그 가신 이모님, 방소연 이모님, 막 이렇게 해서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를 하고. 근데 저도 모르게, 지금 어디 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한 1년 반밖에 안 됐고, 당연히 경기도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경기도 분당인지, 뭐, 경기도 파주인지를 물어본 거예요. 대전요? 이러는 거예요. 방금 전에 대전에 이모를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순간, 진남 대표님하고 저하고 눈이 딱 맞추세요.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잖아요. 방금 대전에 이모가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기적 같은 일을 맛보고 그 대전 이모님이 그 아이를 맡아주시기로 바로 오케이를 하셨어요. 근데 또 하나의 스토리가 바로 이어지는데 그 대전 이모님은 사실은 이모 집에 그날 올 일이 없었는데 자기 조카가 자기 조카가 그 워킹 홀리데이를 간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가기 전에 우리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처음으로 이제 얼굴 보자 이모 집에서 파티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고 그 조카도 자기는 그 이모 집 바로 근처에 헬스 트레이너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모 집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나는 이제 이 나라를 뜰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모가 대전에서 올라온다고 하니까 미안하잖아요. 자기는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안 갔는데 자기를 보러 이모가 대전에서 와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대전 그 모임에 이제 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뭐 밥을 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이모는 이제 대전을 먼저 내려가셔야 되니까 빨리 가고 그 조카가 진암 대표님이랑 막 얘기를 하는데 워킹 홀리데이를 가려고 한다. 어디로 가려고 하니? 호주로 가려고 해요. 시드니로 신청을 했어요. 근데 거기 시드니 아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대요. 그러면 가서 진짜 말 한마디도 안 하는 농장 같은 데서 일하고 오는 경우도 많다던데 그러니까 걔가 그래도 한번 부딪혀 보려고요. 한번 가보려고요. 그런데 갑자기 진암쌤 머릿속에 인스타그램 이제 인플루언서시니까 DM으로 자기가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있는데 자기 나라에 뭐 일을 하러 오는 친구가 혹시 자립준비 청년이 있으면 자기한테 소개를 해주면 자기가 연결해 줄 수 있던 그런 DM을 본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암 대표님이 그날 밤새 그 DM을 뒤진 거예요. 뒤졌는데 어디였겠어요? 호주 시드니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이제 DM을 이제 우리 조카가 다음 주, 그것도 2주밖에 안 남았을 때요, 얘가. 2주 뒤에 호주 시드니로 가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날, 자기가 호주에서 변호사래요, 직업이. 이미 안전적인데 자기가 카페 2개를 운영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이 오면 자기 카페에서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카페는 의사소통이 워낙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얘가 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걔가 바로 연결이 돼서 이제 지금 아마 호주에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그 별이 빛나는 밤에 모인 저와 대전 이모와 그 조카의 그 연결고리를 하나님은 미리 그 전부터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막 깜짝 놀랐어요. 와, 하나님 일하심이 너무 소름 끼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2주 뒤에 이제 저희 입금이 모임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 전에도 나누려면 많지만 하나님이 이 자립 청년들을 향한 정말 그 기적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입금이 모임 한 일주일 전에 류마티스 관절염 또 진단을 받았어요. 재작년에 제가 아토피가 막 뒤집어졌어요. 어지럼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낙심이 좀 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입금이 모임이 있으니까 그래도 가서 이제 한 사람씩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눔을 하다가
참 저에게는 참 소망이 없다. 나는 하나님 이렇게 믿었는데도 그 안에서도 낙심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나는 너무 소망이 없는데 그날 주신 그 뭐 이렇게 뽑기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시편 43편 말씀이었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그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여, 이건 무슨 말씀이죠? 그렇게 이제 나눔을 막 했어요. 밤에 막 울면서 같이 막 나눔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샌드위치를 같이 먹는데, 우리 저랑 같은 입금이 한 명 더 있거든요. 그 친구가 자기는 막 해주고 싶대. 막 음식을, 누구한테 뭐라도 막 해주고 싶다고 막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갑자기 앞에 앉아 계신 진남쌤이 부산 이모집 해야죠.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분의 계획에도 없었고 저희의 계획에도 없었어요. 이모집 하면 되겠네. 근데 저는 그때 해야죠. 안 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아침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산책하면서 걸어가면서 진한 대표님이 저한테 지수님이 센터장 맡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해야죠. 그렇게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무모했어요. 왜냐면 이모집은 화, 수, 목, 금, 토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그때 그 컨디션으로는 아마 일주일 하면 이제 병원에 실려갈 만한 컨디션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예스한 저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을 주셔서 그냥 예스를 했는데 그로부터 제가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이제 부동산을 이제 그래도 한다고 했으니까, 보러 다니는데 체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도 안 아파요. 류마티스가 이게 사실 그 관절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막 안 구부려지는데 그 진단을 받고 제가 약을 먹는데 약이 너무 저한테 잘 맞는 거예요. 이 약을 먹으니까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프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모지 공사하는 장면을 보면 이 회벽칠이 하얀색이 되고 막 화이트에 막 이렇게 보면 그냥 그 공사 현장을 보면 막 힐링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이곳을 아이들이 회복시키는 공간으로 삼으시려는구나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들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저희가 아무 계획 없이 이제 한다고 했잖아요. 일단 부동산을 알아봤는데 이제 인테리어 공사도 해야 되고 부동산도 사실 저는 부동산 아무 아는 분이 없어요. 우리 물론 사랑방 목자님이 부동산 하시긴 하는데 저 경남에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연히 호련히 마침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시잖아요. 마침 어떻게 소개를 받은 부동산 소장님이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동산 소장님이 되게 잘 나가시는 부동산 소장님이신데 그러면서 저희가 이런 공간을 찾으려고 한다니까 자기가 이런 일 너무 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벗고 저랑 한 달 반을 이 해운대 광안리 일대를 막 다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분도 기쁘고 저도 기뻤어요. 그래서 막 쫓아다니다가 이제 광안리에 사실은 광안대교가 보이는 뷰의 공간에 저희가 처음에 이제 픽을 했거든요. 38평 되는 공간이었어요. 서울은 지금 40평이거든요. 그래서 38평이면 괜찮겠다라고 했는데 계약 직전까지 부동산의 계약서를 쓰러 갔는데 뭔가 안 맞아서 계약이 파기가 됐어요. 근데 그날 잠시 진남 대표 이제 계약하러 내려오셨었거든요. 잠시 한 5초간 눈이 왔었어요. 그래갖고 전 부산에서 이렇게 눈 온 거 처음 봐요.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우리 막 이렇게 신나가지고 막. 그래 갔는데 계약이 안 됐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바다뷰에 참 좋은데 왜 안 되게 하셨지? 그래도 찾아봅시다 하고 찾아봤는데 저는 광안리에 밤에 가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우연찮게 한번 밤에 이제 거기가 파기가 되고 이제 광안리를 계속 봤거든요. 광안대교가 이왕이면 보이고 안 되면 바다라도 보이는 곳에 갔는데 밤에 갔는데 광안리가 너무 변했더라고요. 유흥가가 너무 많고 취객들이 너무 많고 길은 좁은데 담배 피는 사람이 오고 가면서 여기를 우리 애들이 밥 먹으러 힐링하러 매주 와야 되는데 그 거리를 보니까 하나님 안 되게 하신 이유가 있었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괜히 오다가 시험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광안리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결론을 내고, 이제 다시 해운대로 왔어요. 그래서 해운대를 이제 막 찾아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선택한 건물이 옆에 지금 막 공사 중이에요. 뒤에는 막 호텔이 있는 고 모텔촌 딱 중앙 정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거기가 좀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그랬는데, 근데 거기가 교통이 좋잖아요. 해운대역에서. 해운대 부민병원 바로 뒤거든요. 해운대역에서 내려서 한 5분 정도 걸어오면 교통이 좋고, 그런데 옥상이 너무 좋아요. 나중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옥상이 너무 좋고, 신축 건물인데 4층을 단독으로 쓸 수 있어요. 광안리는 여러 상가 중에 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괜찮으려나? 그런데 지금 와보시면 딱이에요. 너무 딱이고, 옆에 주상복합이 지금 물론 공사는 하고 있지만 이 주상복합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거리가 환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걸어오면서도 이 환한 거를 받고 들어와서 더 환한 곳에서 밥을 먹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테리어를 이제 또 맡겨야 되잖아요. 이 인테리어를 하는 분도 마침 울산에 저희 이금희님이 회사 운영을 하시는데 그 회사를 공사하신 분인 거예요. 근데 한번 물어보게 돼. 그분이 너무 좋은데 울산에 있어서 부산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물어보겠대요. 대표님 회사는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서동요. 당연히 울산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구서동에 대표님 이런 공간을 저희가 만들려고 했는데 재능 기부 가능하시겠습니까? 해야죠. 그래서 그 대표님이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주셨어요. 물론 재능 기부를 하셔도 인테리어의 기본 자재비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작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 솔선수범 해주셔서 지금 공간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각에 있던 분들을 다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부산이 모집을 뭐 이런 스토리가 있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기대나무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기대나무 처음에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삼성 희망 멘토로 이제 저희가 들어왔는데 그때 저는 오이 패밀리를 하고 있었고 이렇게 체력이 약한 내가 2개를 감당할 수가 있을까? 안 되겠다. 신청을 했다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다시 전화드렸었어요. 근데 목사님 한 번 와보시고 그냥 하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계기로 계속 있었는데 정말 저가 아토피로 막 극심할 때 그 정기 모임 때도 하나님 계속 오게 하시더라고요. 재성규 장로님 만나게 하시고 그 김성민 대표님 강의를 듣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도 만지셨지만 우리 집사님들의 헌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지?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지? 저분들은 도대체 누굴까? 그러면서 저는 되게 도전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진남 대표님이 이모집 하시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모들이 이미 대기가 다 돼 있다고. 삼촌들 다 대기가 돼 있고 애들도 다 지금 준비 중이라고. 우리는 이미 관계를 맺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돼 있다. 그러니까 그럼 고 해야죠. 그럼 하나님의 사인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산이 모집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 기적의 스토리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기적의 스토리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직 많이 힘들어요. 아직 그러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 힘들었던 마음의 상처들 또 생활 습관들이 사실은 한 번에 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어제 이제 회의에서 얘기가 나온 건 뭐냐면 걔네들이 뭐 기적을 맛봤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도 걔네들을 계속 그냥 우리는 그 자리에서 품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걔네들 주변에는 자살 소동, 도박 중독, 뭐 볼 수 있는 애들이 그냥 그 환경이 많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평범한 정말 그냥 보통의 그런 모습들을 잘 볼 수가 없는데 이모 집에 오면 우리 이모 삼촌들을 통해서 그냥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는 그 모습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우리는 서 있으면 된다, 이모 집은. 그런 공간일 거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갔다가 와도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그런 이모들이 이모 집에 늘 있을 거니까. 그러면 걔네들이 조금씩
변화될 거고, 그리고 마침내 걔네들을 변화시키는 거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모들의 그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걔네들한테 전달이 된다면 그 아이들도 분명히 변화시킬 거야.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회의를 했는데, 제가 방금 화장실에 갔는데 기대나무 이름이 그냥 너무 딱인 거예요. 나무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나무가 옮겨 다니질 않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 기대나무 이모 삼촌들이 그냥 이모 집에서 기대나무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걔네들은 막 흔들리다가 그냥 보면 거기 가만히 서 있는 사람, 저렇게 서 있는 거구나 하고 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시간, 모든 환경을 너무 딱 맞게 세팅하셨다. 그런 생각이 너무 들고, 진짜 저는 자격이 없거든요. 우리 집사님들보다 훨씬 마음이 안 착해요. 훨씬 사랑이 많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제일 약하고 제일 못하는 사람 이렇게 앞으로 오시면 이 잘하시는 분들은 더 잘하실 거니까요. 제일 약한 저를 앞으로 이렇게 이모집 먼저 세워오셨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들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오이 패밀리와 기대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제 너무 많이 보실 거예요. 마음 아픈 일도 진짜 많을지도 몰라요. 근데 기도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분명히 부어주시고 우리도 성장하고 아이들도 성장하는 그런 곳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자주 와주시고 계속 홍보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많이 오고 우리 이모님들도 많이 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부산 이모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